일단은 애니메이션 유튜브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제일 큰 거는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제가 원래 한 작년 여름 이렇게 다른 분들 모셔서 이야기했었던 덕질 인터뷰라는 컨텐츠 하고 무려 1년 만에 부활한 1년 만에 2021년 첫 번째 콜라보 손님으로서 정크님, 오늘 정크님이랑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정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정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 고시생의 마음으로 한번 낙방의 길을 걷고 절치부심해서 정크님이 날 불러주지 않는다면 내가 불러야겠다. 그때 참 제가 혼자서 결정한 건 아니었고 네네. 투표를 하다 보니까 네네.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다. 그럼요. 네. 탓은 다른 친구들 탓으로 돌리는 걸로.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간단히. 최근에는 이제 제가 올해 대형 팬더를 끝내게 돼가지고 네. 채널 독립을 해서 수익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트위치에서 최근에 좀 방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소통도 하고 새롭게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기, 새출발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처음 초심도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미부여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래서 제가 올해로 유튜브 8년째인데 8년? 네, 대형 팬더만 놓고 보면 2015년에 시작을 했었으니까 꽤 오래 했죠. 오래 했고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유튜버 중에서 이 정도 오래 해놓고서 실버 버튼 하나 없는 사람들 참 다큐멘터리. 여러모로 그냥 존버하는 중입니다. 그렇다. 처음에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계기가 뭐예요? 저희가 원래 팟캐스트를 다른 친구들이랑 제가 하고 있었는데 팟캐스트에서 한계를 많이 봤어요. 이게 음성으로 나가는 거였고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팟캐스트가 순위권에 정치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쵸. 원래 우리나라에선 정치로 좀 뜨는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뚫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냥 그런 한계치가 보이면서 그걸 영상 컨텐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영화를 그때 많이 봤었기 때문에 영화 리뷰 컨텐츠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컨텐츠를 하다가 애니메이션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다른 회사에서 저희한테 콜라보 제이 같은 걸 한 거였어요. 처음에 목소리로만 컨텐츠를 올리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자기네들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그때 잘하고 있던 친구가 미노타우루스였고 그래서 미노타우루스랑 저희랑 할 수 있는 접점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애니메이션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 리뷰 컨셉이나 이름이나 이런 거를 훨씬 전에 제가 이렇게 반 농담 삼아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덩치가 크니까 대형 팬더를 패러디해서 대형 팬더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리뷰를 하면 재밌지 않겠냐? 재밌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묵혀두고 있다가 그때 이제 쓰게 되면서 애니메이션 유튜브도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면 최초 그렇게 시작을 했죠. 대형 팬더? 최근까지 대형 팬더라는 이름으로 하셨는데 만드신 영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채널에 다 안 올라와 있는 것도 많고 거의 200편 넘게 있죠. 혹시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대부분 잘 된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많이 기억나는데 일단은 제일 좋았던 기억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마스크맨 그리고 바이오맨 배우분들 직접 만나러 일본에 갔었던 게 제일 기억에는 아직도 많이 남고 재밌게 했었던 게 라이징호나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인데 어쨌든 그 애니메이션도 진짜 즐겁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그게 안 나와서 실망했었던 기억도 나고 초반에 드래곤볼 편도 아직도 기억에 나요. 되게 TMI인데 그때 이제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연애가 그때 끝나면서 TMI이긴 하네요. 다큐멘터리. 대형 팬이 그때부터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나에게 남은 건 유튜브밖에 없어.
그런 느낌으로 그냥 네.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네요. 아, 그 아까 바이오맨 얘기하니까 섭외도 다 하고 일본 여행 갔던 게 어떻게 보면 일본 특집이라는 큰 골자로 지금까지 컨텐츠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당시에 저희 팀의 리더였던 친구가 고인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를 하는데 뭔가 외연 확장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사고를 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간다고 하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움직이면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일본도 그렇게 한 3번, 4번 네.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한 일이면서도 죄송한 일이기도 해요. 이제 거기 가서 웬만해서 찍은 것들은 거기다 나갔는데 네. 못 나간 편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전달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저는 어쨌든 거기 가서 찍었던 것들이 다 그 구독자분들의 펀딩도 분명히 있었던 거라서 그쵸. 그분들이 펀딩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드렸는가 거기에 대한 좀 미안함 같은 게 항상 남아있는 그런 특집이에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실제 가서 찍은 것들 중에 오리지널리티가 되게 있는 컨텐츠라고 네네.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 뭐 물론 작품을 리뷰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네네. 되게 굉장한 능력이지만 우리나라 유튜버분 중에 어느 분이 또 일본 가서 그렇게 실제 배우분들 만나보고 네. 또 뭐 거기 가서 이렇게 판넬까지 다 그 출력해갖고 만드셔가지고 네. 막 투표해보고 그런 컨텐츠를 유튜버로 해본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해봤겠어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시작할 때도 그렇고 네. 저희가 얼굴을 공개하고 유튜브를 한 이후에 대부분이 기획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하는 게 유튜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영화랑 애니메이션 유튜버는 지금은 이제 얼굴이 나오기보다는 애니메이션 화면이 더 나오고 네네. 뭔가 그러한 것들에서 알려주는 게 컨텐츠가 되어버린 게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게 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나 그러한 것들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일본 가셨을 때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많죠. 웬만한 건 거의 다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제일 처음 갔을 때 너의 이름은이 우리나라에 개봉을 안 했었어요. 예. 네, 일본에서는 이미 한창 난리가 난 상태였고 그래서 일본에서 돌아오기 전날 그걸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촬영이 되게 빡셌어요. 아침 6시부터 뭐 저녁 9시, 10시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움직이는 타이밍이었고 시간대를 보내고 나서 약간 그때 노미오다이라고 한두 잔 또 걸친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너의 이름을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두 주인공이 그쪽 신주쿠 거리 쪽이 나오면서 막 그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쯤부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이 영화가 슬퍼서라기보다도 제가 막 촬영하려고 돌아다녔던 그 거리랑 이런 것들을 아. 보니까 아 진짜 고생했다라는 생각에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울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사실 그 마스크맨이랑 바이오맨 배우분 만나는 컨텐츠는 실패하는 게 맞는 컨텐츠였어요. 아, 시도는 하지만 처음 기획은 그랬어요. 가긴 간다. 하지만 그분들을 영상에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 거기를 가도 그분들이 사전 약속을 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거였어요, 그게?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실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컨텐츠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네. 그 이제 저희 뭐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뭐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 가능할까요? 다 물어봤는데 이제 처음에 지금 점심시간이고 바빠서 안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나와서 갑자기 사진 촬영이랑 이런 걸 해주신 거고 아. 그리고 바이오맨 배우분은 갔는데 안 계셨어요. 네. 그래서 가려는데 이제 30분 뒤면은 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간 거예요. 인터뷰도 응해주시고 화면을 담을 수 있어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안 될 거라고 그쵸. 당연히 생각하고 간 건데 잘 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그분들한테 감동을 했던 거는 이분들의 마인드가 네. 우리 거를 보고 자랐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꿈을 망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마스크맨, 바이오맨을 했고 이 어린이들이 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내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너무 많이 보여서 약간 존경스러운 마음도 생기게 됐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튜브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 영향력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동심을 깨지 않는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제가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겠다 아, 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아, 그래서 제가 같이 방송하자고 했을 때 불쌍한 젊은이의 어른심을 깨지 말아야겠다. 그건 약간 선민의식 같지 않나요? 다큐멘터리.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프로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네. 단순히 한 번 배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스크맨이고 내가 바이오맨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나를 좋아했었던 시청자들의 생각을 해주시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고 그냥 제가 즐겼던 덕질의 원천들 같은 걸 보면서 배우는 게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럼 일본 특집을 제외하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촬영을 오프라인에서 촬영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촬영지가 뭐 시기별로 어쨌든 항상 비슷한 곳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촬영지는 주로 어떻게 결정을 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냥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썸이란 친구가 작업실이 있었어요. 거기가 음악하는.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작업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팟캐스트 녹음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카메라만 놓으면 유튜브 촬영이 되겠구나. 네, 처음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 연습실을 접게 되면서 갈 데가 없어졌어요. 네. 초반에 그래서 한강에서도 촬영을 하고 그 옆에 여의도공원에서 직장인들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바람검신 특집한다고 칼부림하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불쌍하게 돌아다니다가 근데 그런 걸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MCN 계약을 하게 되면서 트레저 헌터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트레저 헌터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거기 스튜디오를 열심히 예약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갖다 썼죠. 왔었자. 트레저 헌터랑 MCN 계약이 또 끝나게 되면서 네.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또 인썸이 그때 새로 차린 연습실이 있어서 거기서 또 찍고 그러다가 사무실 자체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거나 이런 거는 힘들다. 뚜벅이 생활은 네. 이제 힘들다. 답은 그린 스크린이고 이 사무실에서 찍는 게 맞는 것 같다. 초반에는 인썸이라는 친구가 자기 마이크랑 네. 장비로 다 소리를 받았었고 나중에 가면은 녹음기나 네. 무선 마이크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녹음했죠. 초반에는 그런 마이킹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아예 그냥 핸드폰 녹음했어요. 핸드폰으로. 네. 재밌었던 기억이고 그리고 그런 임기응변 네, 맞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유튜브의 나름의 매력인 거잖아요. 네, 아까 뭐 네. 공원에서 칼싸움도 그렇지만 네, 네.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 특유의 쌈마이한 B급 강성도 네. 이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어진 얘기인데 네. 유튜브 채널을 계속 3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려웠던 요소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애니메이션 유튜브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제일 큰 거는 작품을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걸 저희가 촬영을 2주에 한 번씩 했거든요. 네. 근데 최신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미리 좀 나와 있는 거 뭐 굳이 길어봐야 1쿨 네, 뭐 12편 보고 하면은 쉽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건데 고전 작품을 하면 한 50편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뭐 출연자 친구들도 힘들었겠지만 저는 편집도 해야 되고 내용을 다 알아야 이제 그거를 맞대응을 해줄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을 때 방송에서 티가 많이 안 나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를 떠든다고 생각을 하지 공부했다는 티가 많이 안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뭐 아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말도 못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누락되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나뭇잎 마을은 나쁘다 이런 네. 주제로 이제 나루토를 까는 네. 그런 컨텐츠를 했을 때도 정말 놀랍게 사스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뭇잎 마을을 하도 욕하다 보니까 사스케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댓글에 어떻게 사스케 얘기가 한 번도 없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진짜 그런 걸 놓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다른 얘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죠. 이게 그냥 저희가 대본이 딱딱딱 짜여져 있는 방송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고 그 출연자들이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고 거기서 편집해 나가는 컨텐츠였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은 만큼 그게 되게 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타쿠의 적은 오타쿠라고 오저오라고 하죠. 까요 맨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너네들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네, 그런 불만을 많이 드러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진짜 억울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방송을 만들어 보면 그렇게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아, 그쵸, 예, 그쵸. 예, 예. 아, 이건 뭐, 제가 뭐, 정크님 당연히 뭐, 두둔을 할 생각이 있어서 또 얘기하는 건 맞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제가 모르는 걸 공부해서 넣는 것도 있고, 맞아요. 솔직히 반대로 말해서 제가 아는 것만 잔뜩 얘기하면, 뭐 1시간이고 2시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는 영상은 아마 그 댓글 달 사람이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어쨌든 편집을 하는 거고, 심지어 저도 실제 사람들이랑 만나서 한 영상들은 편집하면서 느끼지만 맞장 불이익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내가 중간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제가 개입을 해서 추가 녹음을 후시하는 순간 목소리 톤도 다르고 맞아요. 애초에 그건 조작의 여지도 생기고 더 이상 손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편집에서 잠깐 뭐 부연 설명 해갖고 각주나 달아주는 정도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만약에 생각이 나면 네. 보충 촬영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다른 이제 제가 소통할 때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막 1시간, 2시간 찍으면 그게 10분, 20분 나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잘려나가는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있어서 좀 흐름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계산하다 보면은 생략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직도 저는 많이 느끼는 거지만, 딱히 덕후들을 사랑할 줄 몰라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나보다 더 잘하는가 못하는가, 약간 사이어인 기질이 있어. 와서 천사여인. 스카우터 달고서 전투력 측정하고서 이것보다 전투력이 낮은 오타쿠들은 필요가 없어 라는 느낌으로 좀 바라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좀 포용력을 갖고 일반인들도 봤으면 하는 영상을 모토로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아, 더 딥하게 해줬으면 예, 좋겠는데. 너무 가볍다. 그냥 대충 얘기하다 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딥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셔야 되고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그런 분들이, 장인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마트의 시식코너 같은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한테 요거 한번 요런 거 있는데 먹어볼래요? 하면서 맛있네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영업이 들어가는 거고. 아, 그쵸, 그쵸. 예, 예. 그리고 그런 거를 다른 분들 영상을 통해서 더 확장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고.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시식 코너에서 여러분들한테 애니메이션에 이런 맛이 있다라는 거를 꺼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그거를 막 엄청 분석을 해가지고 먹여드릴 생각은 없어요. 아. 근데 그것도 근데 인기 있을 때나 드는 불만이고요. 영편이 끝난 다음에는 그런 댓글도 안 달려요. 컨텐츠나 올려달라는 얘기가 많지. 그쵸. 뭐 올려야 불만도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뭐. 인기가 없으면 다큐멘터리. 악플보다는 무서운 건 무플이다. 그쵸. 근데 악플은 그래도 없어도 돼요. 네. 악플은 적응이 안 되는 게 악플이기 때문에 인신공격은. 아, 그런 거 안 되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 외모를 지적하는 그 댓글을 쓰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덕후의 적은 덕이다. 네. 오저고 얘기하실 때부터 약간 데시벨이 살짝 올라가 있는데. 네. 아니 뭐 네. 저는 항상 같은 마인드입니다. 욕하려면 앞에서 욕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네. 제가 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욕하려면 뒤에서 욕하지 말고 앞에서 욕해라. 네. 나도 얼굴 까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까고 욕을 했으면 좋겠다. 네. 선을 좀 넘으시는 분들은 네.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안 좋은 얘기 해봤으니까. 네. 반대로 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네. 혹시 인상 깊었던 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 일화 같은 거 있나요? 그건 되게 조심스럽게 되는데, 팬분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 한 게 오래됐으니까 네네. 그만큼 오래 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다 사실 하나같이 감사하고 네네네. 소중한 분들이죠. 이제 근데 제가 약간 그 마인드가 있긴 있습니다. 영원한 팬은 없다고 생각해요. 유튜버들도 항상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영원히 당신의 팬입니다 라는 말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누군가의 팬이기도 했었고, 연예인들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무한도전을 되게 좋아했었지만 네. 무한도전이 끝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간대에 뭐 보지? 하면서 채널을 돌리면서 다른 볼거리를 찾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와 되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유튜버라는 건 언제든지 다른 유튜버로 대체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재미라는 것도 어떠한 새로운 더 큰 흥미거리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재미 없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팬분들이 날 영원히 좋아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도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으면 나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오래 보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영원히 보자라는 거짓말 하지 말고 볼 수 있는 만큼은 보자. 네. 그때 최선을 다하자. 뭔가 마지막에 저 좋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오프라인 같은 데 찾아와 주시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물이나 도네이션이나 이런 거 해주시는 그런 팬분들 뵐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인생에 그렇게 인기 있던 시절이 거의 없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평생 받을 인기를 다 받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모테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있죠. 네, 인생에 그 뭔가 한 번에 찾아오는 전성기라고 해야 되나? 아, 네. 네, 그런 거를 유튜브 하면서 처음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근데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네? 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거를 정말 처음 느낀 시기가 딱 유튜브 했을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테키 저도 왔으면 좋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널을 한번 바꾸셔서 이번 네. 다시 또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일단은 목표. 일단은 저는 최근에 생긴 롤 모델이 있어요. 장항준 감독님이 롤 모델인데 네. 본인은 근데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더 이상 예능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장항준 감독님만큼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자리에 가도 어떤 이야기를 해서라도 자기 분량은 만들고 가는 사람 그런 것처럼 어떤 방송에서든 제가 쓰임새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많이 불려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장항준 감독님을 부르면 무조건 재밌기 때문에 방송각이 나온다? 네네. 그래서 막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쓰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방송도 어디든지 그냥 정클한 사람이 필요할 때 나가서 제가 제 몫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좀 연세가 조금 지긋한 나이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가늘고 길게 가는 거죠. 엄청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종기도 있단 말이에요. 관종기가 없는데 유튜브를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저도 관종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는 당연히 얻고 싶은데 되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큼 인기를 얻고 싶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그거에 따라서 고생하는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부작용도 많고 직간접적으로 되게 많이 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어느 순간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딱 그럴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상황 내에서 오래오래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네. 앞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유튜버 얘기 듣는 살짝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팬들한테는 아까도 말했던 거 똑같이 그냥 오래 봤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상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제발 봤으면 댓글만이라도 달아주고 가세요. 레알 크크라고 치시면 댓글 달 말이 없으면 그냥 레알 크크만 치고 가요. 아니면 그냥 순위권 놀이도 좋거든요. 1등, 2등도 좋다? 잘 봤습니다 정도라도 써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영상에도 댓글놀이 하나 제안을 할까요? 방금 이 멘트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 순위권 놀이도 좋거든요. 순위만 댓글 해주면 된다. 네네. 여기 타임라인을 지정을 해서 네네. 첫 번째로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 네. 제가 하나를 준비한 게 있는데 진짜요? 선물로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오신 분 네네. 당연히 수정하기 하면 안 되는 네네. 거죠. 네네. 이런 거는 댓글 수정하시면 안 되고 네네. 이 타임라인 정확하게 찝으신 첫 번째 댓글 네네. 같이 드리는 걸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얘기도 이렇게 쭉 해봤어요. 유튜버 이전에 덕후, 저도 덕후로 또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긴데 네. 정크님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때부터 덕질을 했고 나는 덕후의 길을 간 것 같다. 어느 시점이세요?